제가 어릴 적 많이 하던 게임이 있습니다. 아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바로 블리자드에서 나온 스타크래프트입니다. 그 인기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실감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바로 셔틀, 우리말로는 수송선이라고 하는 유닛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이 유닛에 착안한 학교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셔틀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유닛들과는 달리 적군을 공격할 수 없으며 플레이어의 명령, 즉 다른 공격 유닛들을 실어서 어디까지 나르라는 명령에 충실히 따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다. 셔틀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 과연 학교 현장에서는 어떻게 왜곡되어 나타나고 있을까요? 학교 폭력 갈수록 태산입니다. 표현도 생소한 이른바 빵 셔틀이라는 것이 또 우리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4일 만들어진 빵 셔틀 연합회라는 이름의 인터넷 커뮤니티. 개설되자마자 접속자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빵 셔틀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를 밀어내주고 그냥 우리끼리만이라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자라는 식으로 만들어놓은.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봤습니다. 강한 애들이요, 약한 애들 빵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빵을 사오라고 시키면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사와야 되죠. 복종을 해야지. 빵 셔틀은 한 컴퓨터 게임에서 물건을 실어 나르는 수송선에 빗대 만들어진 말입니다. 이른바 학교장으로 불리우는 일진들의 폭력과 강요에 못 이겨 온갖 잡심부름을 해주는 학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일진들은 그냥 뭐 귀족, 그냥 일반 학생들은 그냥 평민, 저희 빵 셔틀 같은 경우는 그냥 노예. 주먹으로 계급을 가르고 심부름을 넘어서 이유 없이 폭력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뺨 때리기 등 비인간적인 게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가해 학생들은 별다른 죄의식조차 없습니다. 몰라. 하는 거 아니니까. 쌍돌이일 뿐이에요. 이제 딱 밥 먹을 때면 물이 알아서 와. 감동받아요. 와, 진짜 잘 듣는다. 진짜 많이 불어먹어야겠다. 그 친구가 뭐 하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피해 학생들은 심한 모욕감과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폭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신고를 했다 하면 그 다음날 별명이 신고가 돼요, 신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안 괴롭히고 하굣길에 괴롭힌다든지 그래요. 인터넷 사이트에는 거의 매일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살인 충동을 느낀다는 글이 속속 올라올 정도입니다. 결국은 조직폭력배의 생리가 그대로 학교에 적용됐다고 보여지는데 강자에게 빌붙어서 기생하는 그것 자체가 위험한 거죠. 각종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 폭력이 또 다른 형태로 진화하는 사이 피해 학생들의 고통과 갈등은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자료 화면을 보면 정말이지 표현부터가 기가 찹니다. 가히 조선시대에나 있을 법한 몸종 느낌이 나도록 친구를 부려먹는 모습이 충격적이죠. 여기에서도 약자에 대한 강자의 어두운 손길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용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요즘 세상에 그렇게 무리한 행동이 아니죠. 하지만 빵 셔틀, 즉 강제적인 심부름을 해야만 하는 피해자들은 하기 싫은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힘의 논리에 밀려 그것을 해야만 했습니다. 네, 학교 폭력이 사이버 세상으로 확대되면서 청소년들 사이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오늘 나눠볼 얘기인데요. 요즘 스마트폰 또 SNS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워낙 많아서 나타나는 현상 같기도 합니다. 이런 사이버 폭력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한다는데요. 예. 오늘 알아보도록 하죠. 좀 생소한 언어. 예, 그렇죠. 사이버 불링 좀 낯설기도 하죠. 어떤 뜻이에요? 이 사이버는 가상 공간이라는 뜻이고 불링은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걸 말하는데요.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온라인에서 이 모바일 메신저랑 SNS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것을 이 사이버 불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사이버 불링이라는 게 어떻게 나타나나요? 예, 이 사이버 불링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매체가 계속
발달하면서 네. 이 사이버 불링도 계속 진화하고 있는데요. 예. 워낙 형태가 다양하고 은밀한 경우가 많아서요. 어른들은 좀처럼 알아채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함께 보시겠는데 이 화면은 영화 우아한 거짓말입니다. 이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된 10대 소녀인데요. 친구들이 이 소녀를 구석에 앉혀두고 스마트폰으로 단체 채팅방에서 험담을 하면서 이렇게 따돌리는 장면입니다. 예. 이번에는 이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누군가를 비난하는 이 SNS 게시물에요. 친구들의 동조 댓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실명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인을 겨냥해서 보란 듯이 글을 올리는 건데요. 그 당사자가 저걸 볼 수도 있다는 예, 거죠. 싫어하는 친구의 이름을 적진 않았지만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걸 바로 이 저격글이라고 합니다. 예. 또 이 단체 채팅창에서는요, 피해자를 초대한 뒤에 여러 명이 합세해서 한 명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이 피해자가 채팅방을 나가면요, 다시 초대하는 걸 반복하기도 하는데요. 이 때문에 자기 험담이 이어지는데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빗대서 카톡 감옥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입니다. 언어를 매개로 한 폭력이 또 이 사이버 갈취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흔한데요. 예전에 뭐 빵을 사오라고 시키는 등의 어떤 빵 셔틀이라고 하는데 이런 빵 셔틀처럼 다른 학생의 어떤 인터넷 데이터나 와이파이를 뺏어서 쓰는 와이파이 셔틀, 데이터 셔틀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사고 싶은 음원을 피해 학생들에게 이게 소액 결제로 사도록 하거나 또 중고 사이트에서 자기 물건을 올려놓고 비싸게 이렇게 강매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참 해결책이 어렵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메시지 안 하고 SNS 안 한다고 해결되는 일은 아니죠. 예, 맞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쉽게 그러면 인터넷 안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될 것 같은데 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소년들에게는 이 스마트폰이나 SNS 같은 커뮤니티 이런 사이버 문화의 비중이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피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요. 자신에 대한 비난글이 이렇게 사이버 공간에 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무시하거나 끊어버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 오히려 그걸 반복해 보면서 2차로, 3차로 피해가 가중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마치 이 악성 댓글을 무시하지 못하고요. 계속 보고 또 보게 되는 원리랑 비슷한데요. 또 이 부모에게 섣불리 이렇게 이런 사실을 말했다가는 혹시 스마트폰을 갖다가 뺏길까봐 또 사용 자체를 못하게 될까봐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구나 예전에는요, 극심한 따돌림을 피해서 전학을 가버리면 해결되는 경우가 사실 많았는데요. 이젠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SNS 관계망으로 한 다리 건너 아주 손쉽게 연결되기 때문에 전학을 간다고 해도 지역이나 학교를 옮겨가도 피해가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이 또래 집단에 대한 의존이 높은 청소년들은요, 등교 거부는 물론 이 자살 시도까지도 어떤 극단적 선택을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버 불링의 피해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도요, 자살 시도가 한 2.9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엔 좀 가해 학생들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 일단 이게 물리적 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가해 학생들 입장에서 죄의식이 좀 덜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사실 드네요. 예, 뭐 가해 학생 학교 폭력일 경우에는 인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좀 사이버 폭력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해 학생이 가해 행위를 자신이 한다는 그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난과 폭력의 경계가 모호하거나 이 한 명을 따돌리는 행위 자체를 놀이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따돌림의 원인을 오히려 피해자에게 돌리는 경우도 흔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가해 행위가 집단적으로 일어나도 무의식적으로 가해 행위에 동참하거나 방관하는 학생들도 상당수입니다. 또 집단 내에서 사이버 불링 가해자와 피해자가 딱 구분되는 게 아닌데요. 사실 한 집단에서 한 10% 정도가 사이버 불링과 연관되어 있다고 하면 가해자가 한 3분의 1, 피해자가 한 3분의 1이고요. 또 나머지 3분의 1이 가해자와 피해자를 같이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이제 갈수록 계속 더 많이 이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 우려가 드는데 줄이려면 어떤 노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뭐 사이버 불링의 어떤 특성상, 집단적으로 일어난 특성상 개인적인 어떤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 학생을 심리치료만 하기보다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속한 집단 전체가 변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회복지대상과 의료진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제 이 사이버 불링 같은 학교 폭력이 일어난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요, 한 12번에 걸쳐서 강의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나 피해자보다 주변의 이른바 방관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게 특징인데요.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폭력의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관자들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고요. 또 이 예방을 위해선 부모 역할도 당연히 중요한데요. 부모가 이 자녀와 SNS 계정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두면 관심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그 가해 학생들에게 어떤 묵시적인 경고의 메시지를 갖다가 줄 수가 있어서 이런 사이버 불링 같은 피해를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부모님들이 또 교육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해 학생이 이런 사이버 폭력을 행할 때 주변에서 이제 방관하지 말고 도와주라. 아니면 그 친구가 인식할 수 있게끔. 예, 그렇죠. 해주라. 부모님이 이 친구는 부모님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함부로 이렇게 메시지를 내가 가해 메시지를 남기면은 이거 위험하겠다. 이런 거가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 놀이가 아니라 놀이라 했어도 어쨌든 피해 학생이 입는 그런 느끼는 어떤 압력, 압박감의 그렇죠. 정도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도 좀 알려주고. 간식을 대신 사오는 빵 셔틀을 넘어서 이제는 체육복을 빌려줘야만 하는 체육복 셔틀, 또 자료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휴대전화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강제로 가입시킨 다음 테더링을 강요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처럼 강제적인 심부름 역시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와이파이 셔틀은 테더링이라는 시스템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멀리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행동 반경의 제약까지 준다는 점이 더욱 가혹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매점 있을 때 가기 귀찮으면 애들 시키는데 그게 계속 있으니까 걔가 좀 만만해 보여서요. 키도 작고. 그래서 그냥 갔다 오라고 처음에 했는데요. 걔가 싫다는 말 안 하고 알겠어요 이러길래.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시켰습니다. 또 앞으로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치료비뿐 아니라 심리상담과 일시 보호에 드는 비용까지 가해 학생 부모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과 기술부 장관이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강제적 심부름이라는 것이 학교폭력 사안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시작하자 정부 역시 이에 대응하며 빵셔틀처럼 개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강제적 심부름을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강제적 심부름의 비윤리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 사이에서도 자정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이 역시 매번 말씀드리는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예로부터 경제적, 사회적 지위로나 더 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막 대하는 모습들은 TV와 같은 대중매체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분제는 사라지고 인간 개개인이 그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시대입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모습을 학교에서 목격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걸쳐 우리는 따돌림의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집단적인 괴롭힘이든 개인적인 심부름을 강제로 시키는 괴롭힘이든 학교 공동체의 화목한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으실 것입니다. 요즘 학교 현장은 배려와 존중이라는 공동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하게 수호되어야 할 이 가치들이 왜 갑자기 주목까지 받게 되었을까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의 사례탐구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느 정도 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